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워서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숫자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다시 말하면 자본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이 두 개 숫자만 알면 재무제표에서는 70%는 아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그 중요한 두 개의 숫자가 같지만 나머지 자산과 매출액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총계가 50으로 똑같은 A회사와 B회사가 있는데, 자, A회사는 자산이 100이고 B회사는 자산이 200입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B회사의 자산이 크기 때문에 외형은 큽니다. 그런데 자본 총계가 같다는 말은 B에서의 부채가 150입니다. 즉 부채를 더 얻어서 자산을 늘렸다는 말이 되겠죠. 자,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할까요? 일단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 단순하게 이 숫자만 본다고 하면은 B회사의 외형이 크니까 만약 자산이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상당한 특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자산이 모두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그 호황이 왔을 경우에 또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A가 좋다, B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B 회사의 레버리지가 크다, 자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전망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를 비춰보면 과연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에는 자산이 많은 회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온 그런 시기에는 자산이 많으면 매각에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이자 비용은 나가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이중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B회사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겠습니까? 디플레이션 시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 그리고 물가 수준을 봐서 앞으로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 자산이 적은 A회사가 더 안정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서는 A회사가 더 차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으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똑같이 50인 A회사와 B회사가 있는데, 자, A회사의 매출액은 100, B회사는 200입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의 구조는 어떨까요? 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B회사는 A회사에 비해서 일단 판관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조직이 커야 되겠죠. 즉 많은 인력을 써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영업이익을 같이 나오니까 결국 A회사와 B회사는 결국 뭐 같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그것은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즉 쿠팡같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뭔가 미래 내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회사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A회사와 B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영업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큰 조직을 갖고 판매망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인력을 유지해야 되는 B회사가 사실상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호황이 오게 되면은 더 좋으니까 레버리지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래가 녹록치가 않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대 상황을 봐서는 A회사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에 관련된 수익, 즉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원가라고도 하죠. 이것을 더하고 빼고 그 외에 기타, 부동산 매각에 관련된 특별이익 또는 특별손실 이런 것을 차감한 것이 바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항목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또 특별이익, 특별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수익,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비용이 항상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이에는 보통 금융비용, 그 다음에 기타 비용에 의해서 순이익이 작게 나오는데 설사 이것이 크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순이익은 회사에 실제로 순수한 이익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존의 문제를 표시하는 거겠지만은 이러한 특별한 이익과 손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순이익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을 얘기합니다. 영업활동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에서는 더 좋은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즉 크게 적자가 나는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이 투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기업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론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그런 활동, 영업활동, 그리고 회사의 어떤 숫자를 보고 미래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표보다는 그런 주석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주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은 오히려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죠. 자,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해를 보면 그 회사에 처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영업 외적인 어떤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 사채가 아닌 주식 연계 증권, 즉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회사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식 연계 증권을 많이 발행하는 기업은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채권의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말씀드렸듯이 투자한 자산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그 회사의 미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대주주나 경영진이 투자 자산을 통해서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자산을 자세히 보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